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의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에 김윤득 기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해 방송 60년을 맞은 김동근 아나운서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60년 아나운서 인생 너무 짧더라. 60년 해온 일이 10마디로 설명되더라 입니다. 김동근 아나운서는 올해 나이가 84입니다. 그런데 인상이 꼭 청년 같습니다. 저도 자주 만나는 분인데 한 번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6살이 위인데요. 근데 오늘 인터뷰는 읽어보면 참 오랜만에 교양이 뭔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라고 김윤득 기자가 물었더니 이 정확한 말을 하는 게 아나운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표준어는 BBC 아나운서들이 구사하는 언어예요. 일본의 표준어는 NHK 아나운서의 말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표준어는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원에서 3대를 살았고 교양이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점잖은 사람이 쓰는 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밤낮 주장하는 게 KBS 아나운서의 말이 표준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들이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국민도 표준어를 익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을 유랑하면서도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있어야 나라가 습니다. 유럽에 한 30개 되는 나라가 있는데 거의 전부가, 몇 나라 빼고 거의 전부가 자기 나라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갖고 있으니까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수준은 그들이 쓰는 국어의 수준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국어도 정치만큼 혼탁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어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우선 정확한 발음이 안 됩니다. 장음, 단음이 뒤섞여 가지고 거의 지금 단음화하고 있고 최대, 최고, 최다, 최장이 다 다른데 이걸 쓰기 쉽게 최대로 통일해 가지고 오늘 최고 기온이 5도라고 해야 될 텐데 오늘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예컨대 30km 되는 무슨 도로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최장 뭐 30k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대 30km라고 함으로써 최대로 그냥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단어 몇 개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나운서의 위상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하고 물으니까 김동근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능은 유재석, 강호동 같은 이들이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나운서가 예능에서 사회를 볼 수는 있어도 개그맨이 뉴스나 교양에서 사회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자가 TV에서 뉴스 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트 진행자들의 문법을 파괴한 주역으로 광적인 팬들을 확보했었죠 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은 없어요. 다만 광적인 팬이 있다고 했는데 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적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거 인생 교훈입니다. 인터뷰 사진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책을 들고 찍었는데 책 표지에 링컨의 일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의 저서입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작년에 가을이었습니다. 김동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가에서 호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 3월에 아나운서가 되어가지고 우리들 세계 11시에 만납시다. 한국인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쥐었고 가요 무대는 김동건이라는 이름과 같은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붙어 다닙니다. 1985년 11월 18일 첫 사회를 본 뒤 무려 30년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30년. 한때는 드라마 시청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 가요의 명맥을 되살려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김동건 아나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미스터 트롯이 인기인데 그 전에 가요 무대가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신라의 달밤, 전선야곡 같은 명곡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1940년에 만든 나그네 서름 같은 노래는 일제 만렵, 강제징용을 피해서 만주 벌판을 헤매던 남편 아들들의 애환과 역사가 담긴 노래예요. 그 곡들을 가요 무대가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러면서 가요 무대를 진행하며 첫 소절만 들으면은 이놈은 됐다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훈아가 노래를 잘 부른다 하는 건 노래를 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에다 음악을 입힌 거죠.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음악에다 말을 넣어요. 음악을 따라가느라 말이 죽지요.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은 노래말만 들어도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가수들은 그걸 막 꺾고 뒤집기만 해요. 현란할지는 모르나 감동은 없죠. 참 명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말에 곡을 입힌다는 겁니다. 말에 노래를 입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래에다가 말을 태우려고 하니까 좀 안 된다는 거죠. 말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이라 먼저라고 하니까 가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들 많이 만나보면은 노래의 시작이 좋은 가사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가사를 딱 받아보면은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올라서 히트한 노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작곡한 것이 히트하더란 이야기를 우리 사랑의 미로를 작곡하신 김미갑 선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중립성이 논란이 된다는 이 질문에 김동건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BS가 중립을 지키려면 정부로부터 자립을 해야 해요. 정부에서 추경을 따서 직원을 월급 주는 회사가 어떻게 정부 눈치를 안 봅니까? 영국인의 자부심이 된 BBC처럼 되려면 1981년 50 초기에 정해진 시청료 2,500원을 현실적 수준으로 올려야 해요. 국민 저항이 크겠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KBS는 정부 예산을 받거나 광고를 일절하지 말고 수신료로만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KBS ETV는 민간에 팔고 대신 교육방송을 가져오고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KBS가 한국민의 자랑스러움이 되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방송가에 오래 근무했던 기자 출신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 몸담아 보니까 평상시에 군대는 KBS 같은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만 평상시에는 KBS가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KBS를 어떤 식으로 공동체가 바라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김동건 아나운서의 이 설명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부친이 전쟁 중에 납북됐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남북 교류를 한다고 남쪽 예술단을 이끌고 평양으로 갈 때 유서를 써놓고 갔답니다. 내가 이북서 피라노 사람이고 아나운서 하면서 김일성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양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당시에 장세동 안기부장이 찾아와 가지고는 김동지, 이건 지엄한 나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어머니가 알면은 까무러 치실 테니 TV부터 고장났다고 치워놓고 제일 믿는 후배에게 유언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가요 무대를 하면서 외국에 가서 해외 동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경험, 그리고 1980년대 초의 유명한 이상가족 방송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파독 30년 되던 1993년에 서부 독일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죄다 한복을 입고 왔더군요. 현지에서 고용한 독일 오디오맨과 카메라맨들이 나더러 대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물어요. 가수가 한 곡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우니까 공연이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니까 베를린에서 8시간 자동차를 운전해서 왔다는 한 남자는 공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어서 나도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같이 울었어요. 김동건 아나운서가 항상 고정적으로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미자 씨가 데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공연할 때 항상 사회를 보시는데, 한편은 미스 코리아 대회도 30년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김윤득 기자가 대한민국 남자들이 김동건을 가장 부러워했다지요 라고 했더니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어요. 말만 한 여자들 70명이 수영복을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뻐 보이려고만 노력하니 모든 게 자연스러울 리가 없고 인기는 많았지요. 길거리에 택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인들, 손녀딸들이 대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만뒀어요. 한 참가자가 나한테 와서 아무개 씨 아세요? 물어요. 우리 선배다 하니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만두었답니다. 김동길 선생이 1977년에 링컨의 일생을 지금도 머리맡에 두고 읽는다면서 김동길 박사는 내게 형님이고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김 박사를 따랐느냐고 물으니까 김동건 아나운서는 선생님처럼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서슬프는 유신과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그는 남자로 태어나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죠. 강한 자에겐 강하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집, 통장, 자신의 몸까지 세상에 내주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동길 박사는 연세대 출신으로 일반 대중이 다 아는 세 사람이 있는데 윤동주, 김동건, 최인호다
했다지요 라고 하니까 제자 길을 살려주려고 한 말씀인데 당치도 않아요. 내가 학창시절에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도 야단 한 번을 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언더우드 동상 밑에서 싸움이 나서 내가 타장같이 이리 뛰고 저리 날면서 제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친구 한 놈이 김동길 교수님이 2층에서 너 싸우는 걸 다 봤다고 해요. 아이고야 난 죽었구나 했지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밤낮 너는 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물으시지. 분에 넘치지만 그런 양반을 닮아보려 했던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릇이 달랐던 거예요.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하니까 김동건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 출세를 했다. 근데 나이가 80이다. 그러면 난 그거 안 하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젊음을 사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저 청년들이 나는 제일 예뻐요. 젊다는 자부심이 있으니 저렇듯 당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젊다는 자부심,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젊다는 자부심, 청춘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춘들이 자부심이 아니라 이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자학을 하고 있는데 김동길 선생을 존경한다는 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이 말, 젊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저런 청년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밖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라는 김남조 시인의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인생은 너무 짧죠. 아나운서 60년이 된 날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60년이 너무 짧더라. 내가 60년간 해온 일이 단 10마디로 설명이 되더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가겠습니까? 했습니다. 아나운서 처음 시작하던 날 다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건 아나운서 하면은 표준 한국어를 쓰시는 분인데 지금 한국은 표준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표준 연구소는 있는데 표준이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 한번 만나면은 저는 가요 무대 오랫동안 시청자인데 요사이 가요 무대 노래를 들으면은 뒤에 반주가 너무 크게 들리고 마이크가 좀 독특한 걸 쓰는지 가수의 목소리는 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만 그런지 이건 물론 김동건 아나운서의 책임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것 한번 물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교양이 스며 있는 인터뷰를 진행한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